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요리법도 알려주시고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손수 미역국을 끓여오셨죠. 어머님은 늘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라고 하시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감기에 걸리면 아들보다 더 걱정하시며 밤새 간호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친정어머니처럼 모셨고 명절이면 친정보다 먼저 시댁에 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죠. 결혼 초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철이 들기는커녕 점점 더 방탕해지는 남편을 보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더니 급기야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믿었지만 어느 날 남편 와이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와 립스틱 자국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아, 오늘은 특별히 내가 삼계탕을 끓여왔어.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고 해서 몸보신 좀 하렴.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더 우리 며느리를 생각해서 만들었단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방문하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약간 당황했지만 손에 든 큰 냄비에서 풍기는 삼계탕 향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그랬어요. 제가 힘들 때면 어떻게 아시는지 마치 육감처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죠. 시어머님과 저는 참 깊은 유대감이 있었어요. 결혼 초 시댁 어른들이 까다로워 눈치를 많이 봤지만 시어머님만은 늘 제 편이셨거든요. 우리 수영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라며 다른 친척들에게도 당당하게 저를 감싸주셨어요. 명절 때 제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을 때도 괜찮아.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니? 라며 웃음으로 넘겨주셨죠. 또 한 번은 제가 임신 초기에 유산을 했을 때 시어머님이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밤새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며 괜찮아, 다음에 더 건강한 아기가 올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때 남편은 위로는커녕 다른 집 애들은 다 잘만 낳는데 라는 말만 내뱉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 주셨으면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아이고 괜찮아. 요즘 우리 아들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면서? 너도 고생이 많겠다 싶어서 생각나는 김에 바로 왔지. 시어머님의 따스한 말씀에 저는 웃음으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 삼계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결과가 썩 좋지 않아 약을 좀 챙겨 드신다고 하셨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머님은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걱정하지 마. 그보다 너는 어떠니? 우리 아들이 잘해?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해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저 웃으며 네,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님께서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안방에서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처음엔 사양하셨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결국 그럼 잠깐만 누웠다 갈게. 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특히 심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신발 좀 제대로 벗고 들어와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넥타이를 풀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씨. 오늘도 죽을 뻔했네. 그 여자 남편이 또 찾아왔다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어머님이. 어머님? 그놈의 엄마 얘기 좀 그만해. 엄마가 너 싸고 도니까 네가 뭐 좀 된 줄 아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죠. 야, 내가 언제까지 너랑 살아야 되냐? 너 같은 게 여자냐? 진짜 짜증나게 생겼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방에 계신 시어머님이 이 말을 들으실까 걱정되어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너 알아? 내가 만나는 여자는 너랑은 완전 다르다고. 애교도 많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 넌 뭐냐? 맨날 집에서 낡아빠진 옷이나 입고 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외도는 결혼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점점 대놓고 하더군요. 휴대폰에 여자들 이름이 회사 동료 1, 회사 동료 2식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메시지를 봤는데 오늘 밤에 봐, 자기야라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를 들이밀자 처음엔 부인하더니 나중엔 아예 내가 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미안해, 회식이었어라고 거짓말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알려줬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참았던 것은 오로지 시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아들의 이런 모습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하면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랑 안 사는 건데. 엄마가 너무 널 좋아해서 내가 참는 거야. 근데 솔직히 지겹다고. 남편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엄마만 돌아가시면 너랑 안 살 거니까 준비해둬. 노인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때 되면 바로 너랑 이혼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바람필 거예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야, 난 네가 끔찍하게 싫어. 제발 이혼이나 해주라고. 지금 내가 만나는 여자는 너처럼 잔소리도 안 해. 아, 진짜 짜증나.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 취했으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이제 자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파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시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모든 것을 들으셨던 거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시어머님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수영아, 내가 미안하구나. 다 들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한 줄 몰랐어. 시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집에 가볼게. 내일 다시 연락할게. 아무리 만류해도 시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려 했지만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수영아, 은행 계좌 확인해 보렴. 의아했지만 곧바로 은행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님 이름으로 무려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곧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왜 이런 큰 돈을?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영아, 더는 이렇게 살지 마. 빨리 이혼해. 내 인생이 아깝다. 내 아들이 저 모양이니. 내가 미안해. 저 돈으로 새 출발해. 너는 내 딸이야. 앞으로도 그렇고. 내 아들이 남의 귀한 집 자식 인생을 다 망쳐놓았구나.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와 닿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그동안 너희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모아둔 돈이야. 이제는 네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쓰는 게 맞겠다. 내 마음이니 받아줘. 그 돈으로 새 출발해. 더는 마음고생하지 말고. 시어머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는 이런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귀가했을 때 저는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너, 나랑 이혼? 웃기지 마. 넌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돈은? 집은? 다 내 거야. 남편의 말에는 항상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5년 동안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고 월급은 항상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죠. 한 번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도박을 했다가 큰 빚을 지기도 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만 아니면 난 잘 살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서랍에 숨겨둔 다른 여자들의 사진들, 밤마다 몰래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한 번은 제 생일에 오늘은 아내 생일이라 집에 있어야 해라며 불평하던 통화 내용까지.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님 때문에 침묵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아냥거렸죠. 그래? 뭐 어차피 나도 너랑 더는 살기 싫었어. 근데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이 집도 내 명이고. 필요 없어요. 당신 것 하나도 안 가져갈 거예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더는 망설이지 않았고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자 오히려 좋아했어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 주셨고 이혼 후에도 연락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수영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이혼 후 저는 시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학원 공부도 시작했죠.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그 여자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보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시어머님은 저와 만날 때마다 한탄하셨습니다. 너같이 귀한 애가 어쩌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만 했니? 정말 미안해. 저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혼했어도 어머님은 제 가족이세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여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께 들은 바로는 결혼한다고 하더니 또 다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 결국 헤어졌대요. 그 여자도 남편의 외도를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번에 만난 여자는 재벌 3세야. 나 이제 인생 역전이야 라며 자랑했다고 해요. 허세가 심했던 남편은 그 여자에게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선물 공세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돈만 빼먹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저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산책도 하고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보러 다녔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통해 삶의 새로운 기쁨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같이 밥 먹자. 네, 어머님. 제가 시간 맞출게요. 주말 저희는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네, 어머님. 다음 달이면 졸업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우리 수영이 대단하다. 난 항상 네가 자랑스러워.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은 제게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수영아, 이제 새 인생을 살고 있으니 좋은 사람 만나렴. 내가 널 위해 항상 기도할게.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전 지금 행복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저는 어머님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저 역시 어머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끝났지만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날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어머님은 여전히 저의 가장 큰 응원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